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 소개할 꿀꿀 돼지는요,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예술 작품들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알아보시죠. 화려한 색감, 과감한 붓터치, 인상 깊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중국 중칭에서 피카소 아니고요. 일명 피그카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돼지로 돼지를 뜻하는 영어 피그와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합쳐서 피그카소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입에 붓을 물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2021년 그린 야생과 자유는 당시에 약 3,100만 원에 판매돼 동물들이 만든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피그카소는 올해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세상을 떠나 그의 작품 활동은 끝이 났는데요. 피그카소가 그동안 남긴 작품들은 이렇게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두고두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 아테네의 고대 포세이돈 신전 뒤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달의 궤도가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볼 수 있는 슈퍼문 현상으로 평소 보름달보다 더 밝은 건데요. 또 분홍빛을 띠고 있어 일명 스트로베리문, 딸기 달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6월 딸기 수확철 풍년을 기원하면서 붙인 이름인데요. 특히 이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있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어두운 밤, 브라질의 어느 골목길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카피바라가 목격됐습니다. 대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느리지만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보통 밤에 활동하는 카피바라는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은 사람보다 더 조직적이다, 더 좋은 보금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베어드맥 또는 베어드 테이퍼라고 불리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 동물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몸통은 돼지와 비슷하지만 코는 또 길쭉해서 코끼리 코와 닮았습니다. 새끼는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자라면서 없어지고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베어드맥은 멸종위기 동물로 상당히 보기 귀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잉카 시대의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페루 최대 축제 태양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인정받기 위해 무려 5번이나 도전해 성공한 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만나보시죠. 페루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수도 쿠스코입니다. 태양신을 감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 인티라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려한 의상과 공연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Impresionante, todo súper maravilloso, me encantó. Yo ya había visitado Cusco antes, pero no había hecho esta experiencia del Inti Raymi, ¿no? Me parece maravilloso. 태양제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잉카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제사였는데요. 1994년 고대 잉카의식을 재현한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페루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볼리비아의 오루로 카니발과 함께 남미 3대 축제로 꼽히면서 이 기간 세계 각지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네요. 부스스한 털과 길게 내민 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힌 주인공 페키리지종의 와일드탕입니다. 무려 5번 도전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Wild Thing was a fan favorite, and the fact that he had been competing for 5 times and only came in second, I think, really tugged at our heartstrings that, he deserved to win. 대회에 참가한 개들은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된 유기견들로 이 대회는 버려진 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해 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와일드탕도 입양되기 전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치아가 자라지 못해 혀가 항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몸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1등 상금으로 와일드 탕거 주인에게는 우리 돈 약 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비록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혔지만 주인과 행복하게 살면 그만큼 아름다운 견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올해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되는 해인데요.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기 위해 한 예술가가 특별한 초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곡물과 씨앗 등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코소보의 한 예술가가 보도블록 위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모자이크 초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5일이 마이클 잭슨 사망 15주기이기 때문에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작은 나달로 만들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Fakt, me vërtet po më ka pëlqyer gjatë të kohës. Me vërtet është një këngëtar që besoj nuk do të përsëritet në kohën e tashme, do të mbetet një yll i pazaventueshëm në jetë. 얼굴은 노란 옥수수, 입술은 빨간색 콩, 옷은 흰색 콩 등을 사용해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완성까지는 모두 6시간이 걸렸는데 총 100kg의 곡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팬심이 대단하죠? 사람들이 영업 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집임이 분명한 것 같죠? 여기는 일본의 주먹밥 오니기리 전문점인데요. 보통 오니기리 하면 편의점 등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차가운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 소고기 등 밥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I've never had a warm onigiri, and I think that's the only way you should have it. This one felt closer to eating a hamburger. 일본의 주먹밥 오니기리란 단어가 올해 세계적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됐다는 증거겠죠? Mean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like it and want to have it as well, and I've also adopted the original name of it. 간단하지만 일본인들에겐 소울푸드인 오니기리. 이젠 일본 여행 간다면 라멘보다 오니기리도 한번 찾아서 먹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한 해변에서 거대하고 기이한 외형의 물고기 사체가 발견돼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오리건주 시사이드 수족관은 약 2.2m 크기의 후드윙커 개복치가 기어하트 해변에 나타났다며 온라인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에는 납작하고 둥근 거대한 회색 물고기 사체가 모래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뉴질랜드의 연구원 마리안 니가르드는 일반적인 바다 개복치보다 희귀한 몰라 덱타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틴어인 덱타는 숨겨진이란 뜻으로 그동안 숨어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남반구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드윙커 개복치는 최근 미국 태평양 해변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 IQ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지능 테스트 기관 웍트콤은 109개국 IQ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평균 지능지수는 110.80으로 109개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112.30으로 일본이었습니다. 그 뒤를 헝가리, 대만, 이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윅트콤은 결과에 사용한 샘플에 왜곡이 생겨 해당 국가의 실제 평균 IQ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어느 나라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전동 스쿠터의 기능을 합친 전동 캐리어에 걸터 앉은 채 이를 몰던 여성이 일본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됐다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전동 캐리어는 전동 모터가 달린 여행용 가방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신종 상품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 후쿠시마 경찰서는 지난 3월 말 보도에서 전동 캐리어를 몬 중국 국적의 30대 유학생을 적발해 최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동 캐리어가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전동 여행 가방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섹션을 만듭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중국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사이트 첫 화면에 브랜드가 없는 다양한 품목의 섹션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 품목들은 대부분 $20 이하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언제 이 초저가 섹션을 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 가을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시도는 중국 업체 테무와 쉬인의 공습을 막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CNBC는 전망했습니다.